내가 안 가지고 와. 아니지, 내일만 안 가고 화요일부터 출. 나 지금 눌렀는데. 아 개천절이구나. 개천절. 오예. 개천절. 아까 뭐였더라? 부천 뭐였더라? 부천 뭐였더라? 부처님 그 부처님 아니지. 태어난 날이 뭐였더라? 개천절. 부처님 오신 날. 부천절?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석가탄신일. 부침개 먹는 날이잖아. 맞아요 부처님. 부처님 오신 날. 얘들아 응. 잘 자고 좀 응. 누워라. 응. 누워 이제 자. 나 더워. 그러면 좀 이불 치워. 너 필요 없어. 야, 왜 내 자리를 왜 막아? 더운지 알아? 몰라. 방방이 끼거잖아. 아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서 내가 일어나. 아니, 내가 다 열어놨는데.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가만히 누워 있으면 괜찮아. 움직이지 말고. 충성.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잠깐야. 땀이 식어. 이거 우리 몸에 뼈, 머리뼈, 척추뼈, 갈비뼈, 다리뼈. 하는 일도 모양도 모두 다른 우리 몸의 뼈를 건강하게 지키자. 뼈가 제일 좋아. 만약 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의 뼈는 모양이 정말 다양해. 호들갑 아저씨는 뼈를 정말 좋아해. 얼마나 뼈를 좋아하는지 작은 뼈 인형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정도라니까. 호들갑 아저씨는 잠에서 깨자마자 거울 앞에 서서 몸을 살폈어. 내 척추뼈는 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몸을 받쳐주는 척추뼈 때문이지. 등 가운데를 눌러봐. 길쭉한 뼈가 느껴지지? 그게 바로 척추뼈야. 오늘도 아이들이 호들갑 아저씨 집에 놀러왔어. 호들갑 아저씨는 재미있는 이야기꾼이거든. 너희들 진짜 잘 달린다. 모두 다리뼈가 튼튼하구나. 아저씨,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호들갑 아저씨는 뼈 이야기를 시작했어. 만약 우리 몸에서 뼈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뼈가 사라진다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몸에 뼈가 없으면 이렇게 문어처럼 되겠지. 호들갑 아저씨는 흐느적거리며 문어 흉내를 냈어.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었어. 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뼈 덕분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잘 걸을 수 있는 거란다. 우리 몸에는 뼈가 몇 개 있어요? 모두 200개가 넘는 뼈가 있어. 처음 태어났을 때는 더 많았지만 자라면서 뼈가 합쳐져서 개수가 줄어든 거란다. 200개가 넘는 뼈들이 연결되어 움직이는 걸 상상해봐. 너무너무 멋지지 않니? 뼈는 몸속 기관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 갈비뼈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지. 그때 머리를 만지작거리던 한 아이가 물었어. 그럼 머리에도 뼈가 있겠네요? 맞아. 머리뼈는 말랑말랑한 뇌를 감싸서 보호해준단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끝.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호들갑 아저씨는 춤을 추며 인사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 으악! 아저씨, 괜찮으세요? 호들갑 아저씨도 아이들도 모두 놀랐지. 호들갑 아저씨는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갔어. 다행히 다리뼈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목뼈가 구부정하고 척추뼈도 휘었어요. 그 말에 호들갑 아저씨는 급하게 허리를 폈지. 평소에 바르지 않은 자세로 생활해서 그래요.
앉아 있을 때도 걸어 다닐 때도 언제나 바른 자세로 지내야 뼈가 건강해요. 항상 바른 자세 잊지 않을게요. 건강한 뼈를 위한 바른 자세.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는 등받이에 반듯하게 세워요. 서 있을 때는 가슴을 쫙 펴고 턱은 살짝 아래로 당겨요. 누울 때는 천장을 향해 똑바로 누워요. 너무 높은 베개는 목뼈에 안 좋아요. 병원을 나온 호들갑 아저씨는 아이들과도 약속했어. 아저씨,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아저씨,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멸치, 우유, 콩 같은 뼈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해요. 뼈에 안 좋은 탄산음료, 인스턴트 음식은 줄이고요. 과연 호들갑 아저씨는 약속을 잘 지켰을까? 물론이야. 호들갑 아저씨는 이제 항상 바른 자세로 생활하고 날마다 뼈에 좋은 음식을 먹는데 호들갑 아저씨 좀 봐. 정말 건강해 보이지? 개념. 뼈는 무슨 일을 할까? 우리 몸속에는 뼈가 있어요. 뼈를 만져보면 딱딱하고 울퉁불퉁하고 툭 튀어나와 있기도 해요. 저마다 하는 일이 다른 뼈에 대해 알아보아요. 사람의 뼈는 200개가 넘어요. 태어날 때는 더 많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뼈가 합쳐져서 개수가 줄어들어요. 척추뼈, 목뼈, 등뼈, 허리뼈, 엉치뼈, 꼬리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을 받쳐주어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어요. 손뼈, 여러 개의 작은 뼈로 연결되어 있어요. 물건을 짚는 것처럼 섬세한 동작을 할 수 있게 해주어요. 발뼈, 서 있을 때 중심을 잡게 해주고 걷고 뛸 수 있게 해주어요. 머리뼈, 말랑말랑한 뇌를 감싸서 보호해요. 갈비뼈, 활 모양의 뼈가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2개씩 있어요. 12개씩 있어요. 심장과 폐를 보호해요. 팔뼈, 팔을 구부리고 펼 수 있게 해주어요. 엉덩뼈, 큰 창자, 작은 창자, 방광 등을 보호해 주어요. 다리뼈, 다리를 구부리고 펼 수 있게 해주어요. 확장,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 몸을 움직이는 근육. 우리가 뼈를 움직일 수 있는 건 관절과 근육 때문이에요. 관절과 근육에 대해 알아보아요. 관절을 알아볼까?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 연결된 부위를 관절이라고 해요. 뼈는 구부러지지 않지만 관절이 있어서 몸을 구부리거나 돌릴 수 있어요. 근육을 알아볼까? 뼈를 보호하고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살의 조직을 근육이라고 해요. 근육이 뼈를 잡아당겼다 놓았다 하며 몸을 움직이게 해주어요. 팔을 구부릴 때 팔의 안쪽 근육이 오므라들고 바깥쪽 근육이 늘어나면서 뼈가 움직여요. 팔을 펼 때 팔의 바깥쪽 근육이 오므라들고 안쪽 근육이 늘어나면서 뼈가 움직여요. 호기심. 기린의 목뼈는 몇 개일까요? 사람의 목뼈는 7개예요. 사람보다 목이 훨씬 더 긴 기린의 목뼈는 몇 개일까요? 기린의 목뼈도 7개. 기린은 목이 길어 목뼈의 개수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린의 목뼈는 사람의 목뼈 개수와 같아요. 기린의 목뼈는 뼈 하나하나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목이 긴 거예요. 기린 외에도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7개의 목뼈를 가지고 있어요. 활동. 어느 부위의 뼈일까? 우리 몸의 뼈는 부위마다 생김새가 달라요. 뼈의 모양을 보고 어느 부위의 뼈인지 찾아서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목욕탕의 스타 떼수건. 피부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호막. 그러니까 항상 깨끗이 씻어야 해. 깨끗이 해야 해. 피부는 소중해. 피부는 무슨 일을 할까? 오늘은 어떤 손님이 찾아올까? 나느냐 목욕탕의 스타. 몸의 때를 한 방에 없애버리지. 내가 누구냐고? 바로 떼수건이야. 피부가 깨끗해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줘. 그런데 왜 피부를 깨끗이 해야 하냐고? 피부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니까. 피부가 더러워지면 세균 때문에 피부병에 걸릴 수 있어. 피부는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크고 넓은 신체 기관이야. 그래서 피부를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지. 몸집이 큰 손님은 더 힘드냐고? 아휴, 말도 마. 나는 척 보면 알아. 이 아저씨는 뜨거운 사우나 안에 오래 있었을 거야. 몸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잖아. 땀이 마르면서 뜨거운 몸을 식혀주지. 몸이 뜨거워지면 털이 누워. 그러면 땀구멍이 넓어져서 땀이 잘 나와. 어이쿠, 이 아이는 소름이 돋았네. 찬물에서 오래 놀았나 봐. 몸이 추워지면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땀구멍, 털구멍을 모두 닫아버려. 그러면 털도 바짝 서고 피부도 오돌토돌해져. 어떤 손님이 찾아와도 늘 그렇듯 열심히 때를 밀지. 그래서인지 외국인 손님들이 점점 늘지 뭐야. 내가 때를 밀어주면 모두 좋아해.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른 건 멜라닌이라는 흑갈색이나 검은색 색소 때문이야. 멜라닌의 양이 많을수록 검은 피부색을 띠지. 내가 처음부터 때를 잘 밀었던 건 아니야.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어. 한 번은 어떤 아저씨가 왔는데 머리를 박박 밀었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그저 난 머리카락도 피부라서 깨끗이 해주려는 건데. 아니, 내 머리카락을 다 뽑을 셈이에요. 머리 아빠, 아닌데 우리 차량을 뽑을 셈이에요? 나를 비교할게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피부냐고? 맞아. 머리카락은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과 더위, 추위로부터 머리를 지켜주는 피부야. 속눈썹, 코털, 귀털 같은 털도 모두 피부야. 먼지와 땀이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지. 몸이 자라면서 수건 아래 소중한 부분에도 털이 생겨. 손톱과 발톱도 딱딱하게 변한 피부야. 그래서 열심히 박박 밀었는데 아무리 밀어도 때가 안 나오는 거야. 나중에 알았는데 손톱과 발톱은 손톱깎이로 깎으면 된다네. 손톱, 발톱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피부야. 손가락과 발가락을 보호해. 나는 목욕탕이 참 좋아. 때가 많은 어른들도 씻기 싫어 도망치던 아이들도 목욕을 마치면 모두 시원해하거든. 하하, 물놀이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손발이 다 쭈글쭈글하네. 물속에 오래 있으면 피부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피부가 쭈글쭈글해져. 아, 할아버지가 나를 찾네. 나는 또 일을 해야 해. 손님의 깨끗한 피부를 위해. 나는 열심히 때를 밀고 또 밀 거야. 목욕탕에 오면 나 목욕탕의 스타를 찾아줘. 개념. 피부는 바쁘다 바빠.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넓은 신체 기관인 피부는 아주 많은 일을 해요. 피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피부는 먼지와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몸속 기관을 보호해 주어요. 피부에는 감각점이 있어서 따뜻한지, 차가운지, 아픈지, 누르는지, 무엇이 닿는지 등을 알 수 있어요. 머리카락도 피부예요. 머리카락은 뜨거운 햇빛이나 찬바람으로부터 머리를 지켜주어요. 몸에 난 털도 피부예요. 속눈썹, 코털, 귀털은 몸속으로 먼지와 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어요. 피부의 땀구멍을 통해 땀을 내보내며 체온을 조절해요.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D는 뼈가 튼튼해지도록 도와주어요. 확장, 딱지가 생겼어. 피부에 상처가 나면 딱딱한 딱지가 생겨요. 딱지는 왜 생기는 걸까요? 피부에 상처가 나면 피가 나요. 피가 조금씩 굳어 딱딱한 딱지가 돼요. 딱지는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어요. 딱지 아래에 새 피부가 자라면 저절로 딱지가 떨어져요. 호기심, 피부에 모두 털이 나는 건 아니야. 대부분의 피부에서 털이 나요. 하지만 털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손바닥과 발바닥. 손바닥과 발바닥은 늘 어딘가와 닿기 때문에 두껍고 털이 나지 않아요. 입술. 주름이 많아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입술에도 털이 나지 않아요. 손톱과 발톱. 손톱이 있어서 물건을 잘 잡을 수 있어. 발톱은 발가락 끝을 덮어서 보호해. 딱딱한 손톱과 발톱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보호해주고 힘을 줄 수 있게 도와주어요. 손톱과 발톱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손톱깎이로 깎아도 아프지 않아요. 활동. 어떤 감각을 느낄까? 피부는 여러 가지 감각을 느껴요. 그림 속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아야, 아파. 아, 차가워. 히히, 간지러워. 간다. 닥터 헬멧. 뇌는 우리 몸의 대장이야. 건강한 뇌를 위해서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잘 자야 해. 쭈글쭈글 주름진 뇌는 사람의 머리뼈 속에 들어있어. 그런데 뇌는 왜 필요할까? 머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해. 엄마야.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친구 잘 모른다고? 그럼 지금부터 내가 알려줄게. 간다. 닥터 헬멧. 잠깐. 머리를 부딪히면 위험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릿속에는 중요한 뇌가 있거든. 뇌는 두부처럼 말랑말랑해. 머리뼈가 보호하고 있지만 조심해야 해. 오랫동안 강한 햇빛 아래에서 노는 것도 위험해. 가슴이 쿵쿵 뛰면서 어지럽고 심하면 정신을 잃을 수도 있어. 뇌는 우리 몸의 대장이야.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명령해. 놀 때도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너무 배불러. 입 그만 먹는 게 어때? 알았어. 이제 안 먹을게.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 울거나 화내는 것, 생각하거나 기억하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모두 뇌가 하는 일이야. 냄새 맡기, 킁킁 맛있는 불고기 냄새. 보고 듣기, 하하 재미있다. 울거나 화내기, 이거 내 거야. 형 미워. 생각하기,
슈퍼뽀는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 기억하기. 오늘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지? 움직이기. 뛰어가야지. 뇌가 똑바로 명령하지 않으면 몸은 제멋대로 움직여. 피곤해. 입이 제멋대로, 손이 제멋대로, 발이 제멋대로. 얘 좀 봐. 계속 하품하고 짜증도 내고 이상하지? 에이 짜증나. 형 자꾸 왜 그래? 왜 이러는지 알아내야겠어. 눈이 빨갛게 됐군. 이번에는 내가 똑바로 명령을 내리는지 알아보자. 왼손 들어. 야. 왼손 들지 말고 오른손 들어. 야. 아하, 내 예상이 맞았어. 뇌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뇌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어휴, 힘들어. 그럼 어떡해? 잠을 자야 뇌가 푹 쉴 수 있어. 푹 자고 나면 생각도 쉽게 떠오르고 행동도 다시 빨라질 거야. 잠을 잔다고 해서 뇌가 완전히 쉴 수 있는 건 아니야. 일부만 쉬고 나머지는 하루 종일 모은 기억들을 착착 정리하지. 그러다가 꿈을 꾸기도 해. 우와, 맛있겠다. 키가 컸더라면 좋았을 텐데. 야호! 푹 자는 모습을 보니 내일 아침에는 뇌가 다시 건강해지겠는걸. 일찍 잠을 자면 키도 쑥쑥 클 테고 내일은 더 멋진 모습을 기대할게. 잘 자고 일어났더니 기분이 좋아. 뇌는 정말 많은 일을 해. 건강한 뇌를 위해서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잘 자는 거 잊지 마. 나는 오늘도 중요한 뇌를 지키러 출동! 간다! 닥터 헬멧! 개념. 뇌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조종실. 뇌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신체 기관이에요. 뇌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뇌가 하는 많은 일들을 살펴볼까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판단하는 대뇌. 저요. 유치원 수업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말해요. 부들부들. 강아지를 만졌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들게 해요.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하는 연수. 두근두근. 심장을 뛰게 하고 생명을 유지해요. 잠이나 배고픔, 체온 등을 조절하는 간뇌. 쿨쿨. 졸릴 때 잠을 자게 해요. 꼬르륵. 배가 고플 때에 배고픔을 느끼게 해요. 청각과 시각신경이 지나가는 중뇌. 쫑긋쫑긋. 귀로 들어온 소리를 대뇌에 전달해요. 반짝반짝. 눈의 움직임을 조절해요.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손뇌. 기우뚱기우뚱. 넘어지지 않게 몸의 균형을 잡고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게 해요. 확장. 뇌를 보호해야 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인 뇌를 다치면 치료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잘 보호해야 해요. 머리를 잘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는 꼭 헬멧을 써요.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조심조심 걸어요. 친구의 머리를 향해 축구공을 던지지 않아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뛰지 않아요. 호기심. 머리가 크면 더 똑똑할까?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보통 새머리라고 해요. 새의 머리가 작으니 뇌에 담기는 것도 적을 거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머리가 크면 더 똑똑할까요? 하하, 내 머리가 더 크니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무슨 소리? 머리 크기와는 상관없을걸?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배우느냐에 따라 뇌의 발달 정도가 달라. 이제 나한테 머리 나쁘다고 하지 마. 뇌의 크기와 머리의 좋고 나쁨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람의 뇌 무게는 대체로 성인 남자가 1400g, 성인 여자가 1250g 정도라고 해요. 뇌의 무게에 따라 지능이 높다면 뇌의 무게가 5kg이 넘는 코끼리나 9kg이 넘는 고래가 사람보다 훨씬 영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활동, 뇌 미로 찾기. 꼬불꼬불 뇌 미로를 따라 길을 찾아가 보세요. 뇌의 크기는 겨우 두 주먹을 맞댄 정도야. 하지만 생각하고 움직이고 감정을 느끼게 하는 등 많은 일을 하지.